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구석기 시대에는 다산과 풍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동굴, 벽화 등을 제작하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이루어지면서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태양, 바람, 비 등 날씨에 관계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특정한 동물을 숭배한 토테미즘, 무당과 주술 등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인 샤머니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국가가 출현하면서 모든 신 가운데 하늘을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천신신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을 내세우며 정복을 정당화하던 청동기 시대의 지배집단이 자신의 기원을 초월적인 하늘과 연결하여 권력을 뒷받침하고 주변 마을이나 집단을 지배하는 데 활용하였고요. 이러한 천신사상은 고조선의 천신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재정일치의 지배자를 뜻하는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건국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고, 철기시대의 부여는 12월에 제천행사 연고를 열어 시조인 동명을 하늘과 연결, 고구려는 10월에 제천행사 동맹을 열어 주몽을 천재의 아들과 연결, 동예는 10월에 제천행사의 무천을 열었고, 사마는 5월과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신성구역인 소도를 운영하는 등의 천신신앙이 존재하였습니다. 불교는 중앙집권 체제 성립 과정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는데,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4세기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신라는 5세기 고구려를 통해 전래되었는데, 귀족들의 반발로 6세기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불교는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으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통치자인 전륜 성왕을 자처,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왕죽불과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를 현세에서 받는다는 주장으로, 왕이나 귀족은 전생에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 현세에 귀하게 태어났다고 해석한 업설을 바탕으로 확산되었고, 고구려에서 평양의 9개의 사찰 건립, 백제에서 미륵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창건, 신라에서 황룡사와 분황사 창건 등 국가 주도로 사찰이 건축되게 되고, 불교의 전파로 인해 중국과 서역의 미술, 건축, 공예, 음악 등이 전래되게 됩니다. 통일 이후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여러 뛰어난 승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심사상을 주장하고 불교계의 이론적 대립의 조화를 시도,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원효, 화엄사상을 연구하여 화엄 일승 법계도를 저술하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면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관음신앙을 전파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의상,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해초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불국사와 인공석굴사원으로 수학 지식이 활용된 석굴암 등도 건립되게 되었고요. 통일 이후 왕실과 귀족의 후원으로 경전과 교리의 이해를 중시한 교종이 발달, 불교가 세속화, 보수화가 이루어졌는데, 신라 말에 호족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승려의 사리를 봉인한 승탑과 탑비가 조성되고, 새 시대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지방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었고요.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하고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왕이 금륜, 성법 등 불교식 명칭을 사용하며 왕권을 강화하였고,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고구려 미술의 특징인 연꽃무늬가 새겨진 석 등,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 병자상, 당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영광탑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는데, 먼저 도교는 도가사상을 바탕으로 친선사상과 민간신앙 등이 결합하여 성립,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였는데 도교의 방위신으로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준다는 사신도, 하늘, 산악, 수면이 표현되어 있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양로 등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죠. 풍수지리설은 산 하천 등이 이루는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경주 중심의 지리인식을 극복하고 송악, 길지설 등에 영향을 주어 지방호족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유학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 등의 문화와 함께 철기시대에 한반도에 유입되었는데 충효 등을 강조하는 도덕교범으로 인식되어 쉽게 수용되었죠. 또한 중앙 집권체제가 강화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의 필요성이 대두, 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충성스러운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점차 유학이 정치 이념으로 수용되었고요.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설치, 귀족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여 한학과 무술을 가르친 점,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설치하고 일본에 유학을 전수한 점, 신라에서는 6에서 7세기경에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행하겠다는 맹세가 새겨진 임신서기석 등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이미 유학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국력을 드러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여 백성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왕실의 의도 아래 고구려에서는 유기백관, 영양왕 때 이문진이 편찬한 신집 5권, 백제에서는 근초공왕 때 박사 고응이 저술한 서기,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이사부의 권위로 거칠부가 국사를 저술 편찬하는 등 역사서도 만들게 되고요. 뒤이어 통일신라 시대에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고 원성왕 때 진골귀족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춘추 자시전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 효경에 모두 밝은 자는 상품, 공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는 중품,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는 하품으로 삼아 유학의 보급에 기여한 독서 상품가 등으로 유학을 정치 이념화하였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화랑색이 고승전을 저술한 김대문, 이두를 정리한 설총,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던 강수 등이 있었습니다. 신라 말에는 최치원 등 육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이 증가, 귀국 후 백성을 수탈하는 골품제 등 신라의 지배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며 반신라적 경향을 띄었고요. 발해 때에는 유교 덕목을 육부의 명칭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인 주자감, 유교 경전 등 서적을 관리하였던 문정원 등을 두었으며 발해의 유학생들이 당에 건너가 빈공과 합격을 두고 신라의 유학생과 경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예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에 유교 경전인 시경과 서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한화 4년명 비상의 문장, 일본에 파견된 양태사의 시 등에서 보듯이 한문학이 발해의 귀족층과 관인들에게 있어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설화에 반영된 당시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인간을 다스리고 가르쳤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늘 사람이 되기를 환웅에게 빌었다. 환웅이 잠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였다. 웅녀가 아들을 낳으니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자, 이것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죠. 단군 왕검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고조선의 지배자가 하늘과 자신을 연결시켜 통치를 정당화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이주민 집단, 곰은 토착 세력을 의미하는데 고조선은 이들의 결합으로 세워졌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역, 이주민과 토착민이 결합하였다. 이것은 맞죠? 니은, 지배자가 자신을 하늘과 연결시켰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제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존재가 있었다. 이것은 잘못됐죠.
이것은 사만사회에 해당합니다. 사만은 신지, 읍차와 같은 정치 지배자 외에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었어요. 리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율령은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의 신성구역인 소도에는 장대 위에 새를 앉힌 솥대가 세워져 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를 신성하게 여겨 고대 사회의 유물 중에는 새를 표현한 것이 많다. 이곳은 죄인이 도망가더라도 잡을 수 없었다. 자, 이것은 신성구역으로 소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가 사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주어진 보기 중에서 사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 재정일치의 사회였다. 이것은 잘못했죠. 이것은 고조선에 해당하는데요.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였어요. 2번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풍습입니다. 3번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이것도 잘못됐죠. 무천은 동해의 제천행사입니다. 4번 읍군, 삼로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것도 잘못됐죠. 읍군, 삼로는 옥저나 동해에 존재했어요. 사만의 정치 지배자는 신지, 읍차라고 불렸습니다. 5번 5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맞죠. 사만은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추수를 끝낸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이가, 10곳의 절에 교리를 전하게 하였으니 태백산의 부석사, 남학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화엄 1승 법궤도를 저술하고 주석을 붙여 요긴한 알맹이를 포괄하였다. 제자 오진, 지통 등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모두 성인의 버금 같다. 자, 자료에서 화엄 1승 법궤도를 저술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가가 의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22담로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잘못했죠. 백제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2번 관음 신앙 전파에 앞장섰다. 이것이 정답이죠. 의상은 노비와 빈민도 제자로 받아들였고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염불하여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으려는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하였어요. 3번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잘못했죠. 왕호 천축국전은 통일신라의 승려인 해초가 저술합니다.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였다. 이것도 잘못했죠. 해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번 무왕의 명을 받아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무왕은 백제의 국왕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나라의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밑에 좌사정, 우사정, 그 밑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가 있는데요. 자, 삼성 육부의 중앙 관제를 두었고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덕목에 따라 정해졌다는 내용을 통해서 발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독서 삼품과 설치. 이것은 잘못됐죠. 통일신라의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였습니다. 2번 태학과 경당 운영.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태학과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죠. 3번 오경박사 처음 설치.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신문왕 때 국학 설립.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국왕이죠. 5번 주자감에서 유교교육 실시. 이것이 정답인데요. 발해는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4번째 시간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